세금이라는 게 우리 옆에 없는 것 같지만 정말 가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TV의 이현정입니다. 자, 요새 세금 이슈가 엄청 많죠. 근데 나는 집 없으니까 세금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금은 꼭 집 많은 사람들의 이슈일까요? 집 한 채 없어도 세금을 알아야 내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에 없는 2030도 꼭 알아야 되는 세금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전체 세금의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동네 무슨 구청, 시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또 어떨 때는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이거를 고지하는 곳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그거는 고지하는 분들의 상황이지 우리는 어쨌든 세금 받으면 돈 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부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잊어버리자고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돈 내는, 세금 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어떨 때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내요. 난 집이 없는데 취득세 도대체 얼마큼 내야 돼요? 뭐 취득세가 12%라면서요? 그렇게 세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12%를 내지만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보통 1.1%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의 세금은 아니겠죠. 그래서 취득세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것들은 저 사람들 얘기고 2030이신 구독자님들이 집을 마련을 할 때는 취득세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물론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조금 더 부담하셔야 되긴 합니다. 문제는 보유세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부과가 돼요. 재산세. 요거는 이 집에 대해서 보통 뭐 한 몇 억짜리 집이라도 몇십만 원을 넘지 않은 수준입니다. 1년에 1, 20만 원 정도는 그렇게 막 죽을 만큼 힘들진 않은데 종부세는요. 종부세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이에요. 원래 종합부동산세 이게 부자세거든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어요. 과거에는 6억이면 진짜 좋은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6억 넘는 집들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에서 기준이 되는 공제 금액도 계속 올랐어요. 얼마 전에 새로 발표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금 공제 금액이 14억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5억 미만 20억 미만이라도 종부세가 그리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라면은 종부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다주택자. 특히 법인으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법인은 공제 금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최근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법인에서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제 금액을 다 없애라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법인 소유의 물건이 1억만 돼도 서울에 1억짜리 물건 두세 개만 있어도 6%씩 나오는 거예요. 한 물건당 매년 600만 원씩 종부세를 내면 엄청난 부담이겠죠. 그건 누구 얘기요? 다주택자들, 법인들의 얘기입니다. 이제 막 내 집 마련을 하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억 미만의 물건이라면 말이죠. 자, 이게 보유세예요.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더 큰 세금은 양도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라고. 물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의미가 있죠. 내 집 마련 하더라도 기왕이면 오를 수 있는 물건을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올랐어요. 5억에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5억 원의 양도 차익이 나게 되는데요. 이때 취득가액과 양도한 가격의 차이를 양도 차익이라고 해요. 취득 비용 안에
취득할 때 들어갔던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만약 경매를 컨설팅을 통해서 취득을 하셨다면 경매 컨설팅 비용도 취득 비용이고요. 또 명도할 때 뭔가 명도 비용이 들었다면 그에 적합한 자료들을 준비를 해놓으면 역시 이것도 취득 비용이에요. 혹시라도 소송을 하게 됐다면 이것도 취득 비용이죠.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하는 그 비용이 필요비로 쳐주지를 않아요. 비용을 많이 공제해야 양도 차익이 줄어들거든요. 비용을 많이 공제하고 싶지만 도배, 장판 이런 거는 비용으로 공제가 안 되고 공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뭐 집에 치명적인 하자, 그러니까 보일러 배관이나 샤시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본적 지출만 비용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간 돈과 또 내가 판 돈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셔야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 집 하나이신 분들은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전혀 그런 비용들을 챙기지 않으셔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꼼꼼하게 깔끔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집이 하나뿐이어야 돼요. 집이 2개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그래서 집이 원래 있는데 이제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그 집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집이 2개가 되죠. 요런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분들에게는 일정 기한 이 1주택자의 세금 혜택을 그대로 줘요. 요번 발표에서 그 혜택이 조금 더 완화됐어요. 원래는 2번째 집을 사고 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첫 번째 집을 팔아야 첫 번째 집이 비과세 됐다면 지금은 2년, 그리고 규제지역 밖이라면 3년 내에 팔면 되죠. 반드시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자, 세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냥 1주택자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비과세 혜택 다 필요 없고 세금 내면서 다주택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맨날 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정말 개인의 선택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에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누리라고 얘기했어요. 자본도 별로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 시간으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시간적 여력이 있고 또 돈도 좀, 자본도 좀 있으시다면 1년에 부지런히 물건 2-3개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고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양도세를 잘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될 건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최근에 또 증여세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많아요. 2019년부터 증여를 한 미성년자가 3,000명이 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어떠세요? 증여를 자녀에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집은 네가 벌어서 살아 라는 주의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진작쯤 아이 이름으로 집을 해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이에게 집을 미리 사줄 것인가? 이때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아이가 그 집에 살지 않을 테니까, 물론 아이가 미성년자냐 성인이냐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집니다. 현금과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을 해서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증여세를 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증여세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변경이 좀 될 거라는 예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측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증여를 하고도 공제를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은 세금을 냈지 않게 되는데 현재 성인에게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증여세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1억 원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1억 원도 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증여 안 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증여해야 될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금액으로 살짝 금액을 조정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서 펼쳐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우리 옆에 없는 것 같지만 정말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에서 그 집의 이력을 볼 수 있는데요.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물론 또 뭐 상속 문제로 해서 나오는 물건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린 자녀가 상속을 받았는데 경매를 넣은 사람이 인근에 사는 다른 여자분, 비슷한 아버지랑 비슷한 연배의 여자분, 좀 냄새가 좀 나지 않으세요? 뭐 어떤 사실혼 결혼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거나 뭔가 금전적인 관계가 있던 이웃일 가능성이 있겠죠. 어린 자녀들은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고 명도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저는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혼자 안타까워 하는데요. 우리 현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고 재미있게 말씀드렸는데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앞으로도 계속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